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초등학교에 갔다가 귀가를 하던 어린아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가슴을 사실 쓸어내린 사건인데 굉장히 끔찍한 결말이 나올 뻔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상황을 전해드리면요. 지금 저 영상이 아이가 9살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금 스쿨버스에 타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학생인데, 저 학생인데 이제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집이 다 와서 이제 내려요. 스쿨버스에서 항상 정해진 시간 4시 한 5분쯤에 내립니다. 저 지점에서 내리면 저 정류장에서 지금 내리는 모습이잖아요. 저 정류장에서 저렇게 버스가 내려주면 집이 한 300m 거리에 있습니다. 300m 거리까지 가는데 뭐 한 1, 20분 걸린다고 치면 이제 가족들만으로는 4시 반이면 항상 집에 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날은 아버지가 뭐 잠깐 밖에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5시쯤에 왔는데 아이가 안 온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저기 찾고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보고 하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경찰에 5시 40분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채취견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어제 밤 늦게까지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아이의 흔적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게 좀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오늘 오전 8시에 이 사건을 강력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전환을 해서 밀양의 전체 경찰들이 다 여기에 달라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전에 150명의 경찰과 채취견, 과학수사팀까지 동원을 해서 이 아이를 찾았고요. 8시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10시 10분쯤에요. 10시 10분쯤에 마을 입구 회관 있는 곳에 웬 트럭 한 대가 서요. 이게 오늘 오전 영상인 오늘 오전 거죠?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트럭 한 대가 서더니 트럭은 쭉 뒤로 빠지고 아이가 저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근데 저 앞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경찰 수색대원들이 있어요. 1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쫄래쫄래 아이가 걸어오니까 혹시 이 아이가 그 아이인가 하고 물어보고 이제 인상착의를 봤는데 맞으니까 그 아이가 맞으니까 저 트럭 뭐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 트럭을 잡으려고 뛰어가는 거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경찰들이. 이게 지금 트럭의 모습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는데 지금 트럭에서 아이가 내리는 거예요. 오전 10시 좀 오전 10시경입니다. 9시 45분인데요. 오전 9시 45분에 저 아이를 저렇게 트럭에서 내려주고 자기는 저렇게 차를 후진해서 지금 경찰들이 따라오니까 빠르게 도주를 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신 건데요. 어쨌든 아이는 찾았기 때문에 아이는 바로 경찰이 이제 병원으로 인계를 했는데 아이가 당시에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병원에 인계를 하고 저 트럭을 계속 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고요. 아니 경찰한테 이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심리 케어 담당자가 옆에 있는데 많이 못 물어보고 있어요. 말 입고 있는 그리죠. 경찰을 보고 아이를 내려주고 도주한 거죠. 그거 좀 저희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병원에 같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직접 수업 못하고 있죠. 이자를 받고 있으니까 큰 여상은 없어요. 아직 그건 파악이 안 됐고요. 박선배 변호사, 저 상황을 한번 보면은 저 트럭 운전사가 경찰들을 보고 아이를 내려준 것 같거든요. 네. 저렇게 경찰을 보고 아이를 내려줬다는 건 굳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색을 해오니까 이미 이 아이의 행적을 찾아나가는 경찰 포위망에 나는 잡힐 수밖에 없다는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를 납치했다가 실제로 애를 중간에 풀어주면 우리 형법에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풀어주면?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까지 생각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계속 데리고 있으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풀어줬던 것 같아요. 우리 형법은 성인과 다르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강제로 데려오든 아니면 구슬려서 데려가든 약취유인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특히나 만 9세 아이거든요.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특가법상에 별도 가중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요. 근데 이 규정이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도록 돼 있는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납치하는 목적이 그 아이를 이용해서 부모로부터 어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이다. 그러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고 굉장히 중하네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형법과. 그리고 특히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납치를 한 상태에서 애한테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거나 특히나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감금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룻밤을 지냈은 거니까. 주거지에 묵도로 가는 것도 감금이지만 포터차에 싣고 데리고 다니는 것도 감금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납치해서 감금한 것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죄가 선고될 것 같은데 그나마 저 용의자, 피의자 입장에서는 풀어주면 감경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풀어줬거나 아니면
포위망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내가 버티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풀어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아이의 상태가 지금 가장 걱정인데 일단 외상은 없어 보이는데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지금. 일단 옷에 흙이 묻어 있었다는 거고요. 얼굴 부분에는 상처를 입긴 했었는데 큰 외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면 그 오후부터 아침까지 이 가해자인 이 남성과 있으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요소들 많았을 거라고 그랬겠죠. 당연히 추정이 되는데 부디 그 가해자가 아이한테는 해를 안 끼치고 잘해주다가 뭐 이렇게 마을 입구에서 내려졌기를 정말 바라고 있는데요. 적절한 치료가 끝나면 아마 수사 과정에서 데리고 가서 무엇을 했고 왜 데려갔는지 동기가 밝혀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아침에 경찰들이 저렇게 수색을 하면서 앞에 있으니까 어찌됐든 심경의 변화로 아이가 내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정말 빨리 찾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노력해준 경찰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했던 건 우리가 예전에 아이들 유괴 사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저렇게 강력하게 처벌했는데 대낮에 스쿨버스에서 내린 애를 어떻게 부모의 동의도 없이 저런 그 차량에 낯선 차량에 데리고 가서 아이를 하루 동안 집에도 연락을 안 해주고 아침경에야 경찰들을 보니까 뒤로 도망가는 모습 보였죠. 예. 혹시라도 부적절한 어떤 가학행위가 있었는지 정말 염려가 되는데 빨리 수사해서 어떤 아이도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줘야 될 것 같고요. 별일이 예. 없기를 바랍니다. 예. 범인을 잡긴 잡았어요. 잡았는데 혹시 저 트럭 운전하는 사람이 아이하고 아는 사이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천만다행인데요. 예. 아이도 천만다행으로 저렇게 경찰이 수색 범위를 넓히는 바람에 아이도 무사히 어쨌든 찾을 수 있었고 바로 경찰이 CCTV에 잡혀있는 저 트럭을 수배를 했습니다. 아마 바로 번호판을 특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겠죠. 이 예. 경남, 저희가 밀양인데요. 이 밀양 관내는 물론이고 그 경계 넘어서까지 이제 모든 경찰들을 동원해서 저 차량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한 1시 10분경에요. 경남 창녕에서 저 트럭을 창녕? 예, 그렇습니다. 예. 저 트럭이 나타났다는 게 경찰 무전에 떴고요. 그래서 바로 지구대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했더니 그 인근에 PC방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주차된 저 트럭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주차된 트럭을 보고 그 인근을 다 경찰이 수색을 한 거죠. 혹시라도 저 사람이 인상착의는 경찰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CCTV에서 저 사람 인상착의 옷차림이나 이런 게 다 찍혔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수색하다가 PC방이 있어서 혹시나 하고 거기에 이제 경찰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갔는데 실제로 PC방에 그 사람이 CCTV에 찍힌 옷차림 그대로 그냥 앉아 있었고요. 예. 앉아 있어서 경찰이 이런 일 때문에 왔다 신원을 확인하고 이 미성년자 납치, 유인 어떤 이런 혐의에 대해서 다 인정하느냐라고 했더니 다 순순히 그 자리에서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다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27살 남성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예. 바로 경찰이 지금 창녕에서 체포를 해서 검거를 해서 지금 밀양으로 압송해서 데리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시 반 정도, 그래서 지금 3시 반이 지났죠. 이제 좀 네. 압송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대로 밀양 경찰서에 도착하는 대로 이 피해자 인터뷰와 이 경찰 브리핑이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박세민 변호사, 이 트럭 운전사는 뭐 변명이나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 아이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나 이야기를 들어야 될 텐데 그래도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진위 여부를 피의자, 트럭 운전사한테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전모는 드러납니다. 예. 부인한다고 범행 동기가 안 밝혀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이 아이를 데려갈 만한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될 텐데 본인이 자꾸 변명을 한다고 해서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아이의 일부 진술이라도 그걸 토대로 조사를 하다 보면 충분히 범행 동기나 경위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찰이 브리핑을 한다니까 그 내용을 좀 봐야 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